네. 김현정 저희 대변인 모시니까 김현정의 이름을 듣고 CBS 김현정 아니야. 이 정도로 인지도가 아직도 부족해요. 이름만 들어 딱 알아요. 최진봉 모르는 사람 있어? 돈진봉 해도 다 알아. 최진봉 아니라 돈진봉 해도 돈 해도 알아. 돈진봉인지. 개딸들은 많이 알던데. 개딸들만 알아. 그러니까 대박. 마이웨이님 봐봐. 교수님 나오신다고 할머니가 보고 계신데 나 이렇게 팬층이 두터워요. 근데 우리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 많이 망가지셨네. 원래 그래서 여기 와서 원래 그 본성을 내가 아시죠? 제가 끄집어낸 거야. 아니, 원래 여기 저는 와서- 양반이야. 원래 세수 목사님이라서 우리 술 먹을 때 와서 술 분위기 다 깨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술은 안 드시지. 술은 안 드시죠. 근데 술은 안 술 먹습니다.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그렇지. 그렇죠. 행동.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술을 안 드신지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최 교수님 술을 안 먹었다고 아무도 몰라. 그런 분이에요. 아무튼 독특한 분인데 자 오늘 이제 논스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논스타 문제 있다는 건 어렴풋이 다 알아요. 근데 꼭 집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3분 5분 딱 시간 두고 야 논스타 문제점이 뭐야?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워낙 어렵고 복잡해.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쉽게 중학교 3학년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래야 설명이 돼. 원래 유세할 때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뭐 대선이나 총선 유세할 때 중학교 3학년 정도 2학년 3학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맞아. 그것보다 더 어렵게 사용하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쉽게 설명할수록 많이 아는 사람이 쉽게 설명해.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 김현정 위원장도 이 분야에 전문가죠. 사실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그 맞아요. 당시에 또 금융노조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했었죠.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대변인이 됐거든. 네. 그래서 겸사겸사 이 얘기도 좀 들을 겸 최고의 우리 국내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님 함께 모셨는데 먼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호 변호사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우리 예. 교수님 이 나비 넥타이 아주 잘 어울리고 감사합니다. 론스타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우리 김현정 대변인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송기호 변호사는 원래 국제통상 쪽의 네, 전문 변호사고 맞아요. 또 론스타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아주 법률적으로 속속들이 가장 잘하는 전문가시고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금융노동자들이랑 같이 파업에 같이 연대했던 그 현장 노동자로서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오늘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스타일을 내가 딱 봤더니 길어. 길어. 예, 그래서 이 요점만을 어떻게 좀 짧은 시간에 잘 전달하는지 약간, 우리가 이제 네. 최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네. 그거 잘 그렇죠. 포착해서 적절하게. 아니, 좀 걱정되는 게 구독자 이게 나갈까봐. 그러니까. 쉬는 분이 김현정 얘기할 때 나갈까봐 중간에. 어쩔 수 짧게. 없어. 아니 그런데 핵심도 정확히 짚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예. 자 먼저 대변인 이번에 됐는데 네. 원외 대변인으로 김현정, 황명선 두 분이 위촉됐어요. 발탁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도 부대변인하고 노동대변인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당의 스피커를 좀 확장시키겠다고 강화시킨다고 그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됐어요. 합류하게 됐고 저는 이제 더원협 이제 회장도 했었고 원외위원장들 그 전에 이제 협의회. 비대위원도 했었잖아요.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비대위가 유일하게 욕을 안 얻어먹은 박수를 받은 맞아, 비대위원이 맞아. 바로 김현정 김현정 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간의 이제 과정들도 좀 아니까 그런 거 좀 활용해서 대변인 당의 이제 스피커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죠. 그러면 민생현장 특히 뭐 노동현장이나 민생현장 이런 이슈들을 특별히 더 많이 챙기고 뭐 대변할 그런 뭐 마음가짐은 좀 가지고 있겠네요. 뭐 우리가 대변인 당번제로 하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요일별로 이렇게 하죠. 예, 오늘도 당번이어서 제가 온불을 하고 왔는데 네. 그 기본적인 정치나 뭐 당의 뭐 저 전략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거를 다 대변하고 네. 특히 저는 이제 금융이라든지 네. 뭐 경제 민생 쪽에 좀 장점이 있으니까 그쪽 관련해서는 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리얼하게 반영할 수 있겠죠. 어제 YTN 나왔어요. 제가 아, 봤어. 그래요? 우연히 딱 틀었는데 김병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밤에 병민이하고 같이 하더라고. 그랬어요? 김병민은 우리 최진봉 교수가 굉장히 좋아해. 인사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저 양반은 인사만 잘하면 예의를 갖춰야 돼.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래서 좋아해. 이준석을 싫어해. 인사 안 한다고.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한다고. 근데 어제 김병민하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김현정 위원장이 원래 이제 길어 말이. 아, 그래. 말이 긴데 이 두 갈씩으로 핵심을 먼저 딱 짚고 가는 거. 요거를 좀 트레이닝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최 교수님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아, 제가 트레이닝 원래 하고. 그거 잘하잖아요. 잘하시라고 박수 ቻ 박수. 앞으로 기대합니다. YTN.
월요일 날 정오해야죠. 12시 반이요. 12시. 매주 월요일 날 12시 반. 김병민을 반에? 잡는 법.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비법을. 근데 뭐 요즘 이슈가 다 국민의힘 거여서 네. 주로 뭐 국민의힘 내홍하고 뭐 뭐 주로 그런 거잖아요. 뭐 영빈관 신축한 거 뭐 근데 해외 김병민 그 대변인이 여권 내에서 윤핵관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거든. 실제적으로 포지셔닝을. 그런 거 같아요. 그 약점을 초기에 탁탁 치고 들어가서 뭉개버려야 돼. 그거를 최진봉 교수가 잘해. 나중에 방송 끝나고 1대1 레슨 좀 해주시기 바라고. 송기호 변호사님은 또 당에서 법률 특보를 발탁이 어제 발표가 됐어요. 최민희 위원장 발표 났듯이 갑자기 이렇게 또 특보에 발탁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네. 워낙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센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누구라도 나서서 해야죠. 그럼 이게 지금 통상 이슈뿐만 아니라 기존 여러 가지 지금 정치 공세성, 네. 그 어떤 정치 탄압성 이 수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대변해달라. 네, 우리 사법 대응 문제 음.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 진짜 많이 참여하셔야 돼. 뭉쳐서. 맞아요. 당의 그 법률 대응단인가 지원단인가 뭐 있잖아요. 법률 지원단. 옛날에 김혜재 의원 뭐 이런 분들이 하다가 법률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에 그 누구죠? 양 검사님이 하잖아요. 법률위원회 그게. 법률위원회죠. 김승원의 의원과 공동이 좀 강화해야 돼. 사실 적극 대응 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원들 이번에 대선 때 고발된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당의 도움 거의 못 받았대요.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변호사비 비싸게 주고 대응할 수밖에 없. 강덕구 의원이 나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홍보를 했더니 무려 250명이나 후원을 해줬어요. 정말로. 네, 저희 TV 보고 너무너무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울 텐데 그걸 들으면서 당이 좀 그렇게 고생했던 대선 때 고생했던 의원들 같은 게 뒷받침을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법률위원회 별도로 이제 정치탄압 특위 대책위원회도 있잖아요. 네, 박봉계 위원장은 네, 네. 거기에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2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수사 받고 있는 우리 당 의원들이 그 의원들을 대변하는 분과 하나 두고 이제 그 당대표 관련된 거. 관련된 거 하나 또 전 정부과 예, 관련된 예. 거 이렇게 3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네. 대책위가 꾸려졌더라고. 거기에 네. 이제 같이 우리 송기호 변호사도 같이 하셔야죠. 아유 다행입니다. 그 이제 논스타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할 텐데 네. 일단 논스타 사건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에 대한 크게 좀 설명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왜 생겼고 이게 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론스타는 크게 이제 한 3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막은 론스타가 처음에 2003년에 들어와 가지고 한 10년간 네. 이제 한 4조 7천억 원 벌고 나간 게 이제 1막. 1막. 네. 2막은 나가자마자 그때 돈으로 5조 원 우리나라한테 배상하라고 이제 국제재판에 대한민국을 회부한 게 2막. 그러니까 4조 7천억 챙겨서 나갔던 게 1막이고 그렇죠. 5조 원 상당의 소송을 걸었던 게 2막. 이막. 예. 근데 3막이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한 3,100억 정도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사실은 이 3,100억도 론스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돈벌이로 투자로 기획한 거란 말이죠.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1막, 2막, 3막인데 우선은 지금 급한 발등에 부른 3막인 거죠. 왜냐하면 그 3,100억을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뒤집을 충분한 승산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 한 푼도 안 내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이제 지난 10년간 이 론스타 법정에 가서 재판을 참여하려고 했어요. 네. 가서 직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그 중재인 판정하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직접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론스타의 약점, 우리가 왜 이겨야 되는지 그런 근거를 직접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다 이제 거절당했죠. 5번인가 거절당했다. 다 거절당했죠. 이게 민변 소속입니다. 우리 저기 송기호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3막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거대한 착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예. 본인도 알 텐데 국민들을 약간 현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먼저 판정문을 다 전부 다 국민 앞에 내놔라. 왜냐하면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확실하게 3,110억을 내는 쪽으로 정말로
확정이 돼 버린다면은 우리 국민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이죠. 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은 뭐냐면 그것을 판정문을 공개를 할지 어떻게 할지를 론스타랑 협의하고 있다는 게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고. 시간 끌고 있죠. 네. 계속. 네. 그래서 나는 아니 우리가 내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걸 왜 왜 론스타랑 론스타와 협의해야 협의하느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이 그 현장에서 금융인들의 이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그때 뭐 하나은행하고 또 외환은행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해관계자들이. 2003년도에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할 당시에는 사실은 그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2003년도에는 그때는 그냥 워낙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이어가지고 또 한참 그때 카드 대란 막 300만 신용 불량자 그런 문제들이 터져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어떤 분위기를 잡았냐면 그 외국의 투자자들 유치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부각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2003년도에는 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보다는 그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이 합병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헐값으로 인수 합병하는 요거 때문에 외환카드 노동자들이 3개월 동안 파업을 했었어요. 저도 그때 같이 했는데 그때 왜 유명한 문자로 30%를 해고시켰어요. 그때가 2003년도인데 이 론스타에 대해서 이제 외환은행 노동자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는 2005년 6년도예요. 그때 이제 론스타가 처음에는 국민은행한테 그걸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국민은행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 BIS를 조작했다라든지 이 산업자본의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금융당국이 이걸 허용했다. 이런 당사자 적격의 문제들이 그때 이제 알려진 거예요. 2005년 6년에. 예, 그때 외곽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감사원하고 검찰에서 이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중앙 그 지검에서 이걸 수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검찰이 누구였냐면 윤석열, 한동훈, 지금 그 금감원장하고는 이복현 네. 세 명이 주도적으로 이걸 수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때 수사할 때도 우리 송교 변호사님이 이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의 핵심은 당사자 적격의 문제였거든요. 금산분리를 위반한 론스타한테 투기자본한테 이 은행을 허용해 준 것. 요거로 시작해서 감사원은 그걸 다 밝혀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처음에 그거를 기소하려고 조사하다가 그건 빠지고 헐값 매각의 문제로만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헐값이냐 아니냐는 정책의 문제 영역으로 갈 공산이 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변양호 그 당시에 금전국장하고 뭐 이강원 그 외환은행장 등이 이제 그 피고인으로 들어갔는데 다 무죄됐죠, 그죠? 정책적 사유는 처벌하기 어렵다. 글로 그런 흘러가 얘기 버린 나왔죠. 거예요. 글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게 원래는 당사자 쪽에 문제가 다퉜어야 그럼 되는데 결국 그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런 검찰 라인이 네. 의도성 있게 그쪽으로 방향을 튼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의도라기보다는 저는 그 세간의 향간의 그 과정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분위기가 그때 BIS 비율을 조작한 그 실무자가 있었는데 그 이제 외환은행의 차장이었는데 그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 수사 과정에. 그러니까 결정적인 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죽어서 그게 위험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들도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송 변호사는 그 관련해서 아시는 건 없으세요? 그 시기에는 이제 워낙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사원에서도 세게 들어가고 그래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빼고 기소가 된 거죠. 지금 요즘에 우리 그 송 변호사님이 이쪽 분야는 또 최고 전문가니까 본인이 이제 아는 분들한테 문자로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네, 메일. 네, 그러니까 보냅니다. 그거 네. 새로운 사실들 아니면 네. 추가해야 할 얘기들. 근데 눈에 띄었던 게 법무부 아까 한동훈 그 법무부장이 밝혔던 요 부분에 대한 논리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론스타가 1막, 2막, 3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사실 1막도 중요하고 2막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 이제 3,100억 원 문제가 이제 3막인데 이거를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애초에 6조 원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걸 잘 막았다. 그죠? 6조 원을 털릴 뻔했는데 3,000억 원. 선방했다 이거지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한마디로. 네. 네. 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강하게
이걸 이렇게 착시를 만들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잘했다. 그죠? 잘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 덮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그 6조 원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6조 원이 됐는지를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론스타가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이명박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5조 원, 그때는 이제 환율이 5조 원이었죠. 5조 원 대송을 하겠다고 보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요구했죠. 청와대에 계속 요구했죠. 아니, 잘못하면 국민이 수조 원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는데 계산이 어떻게 해서 5조 원이냐. 아, 그거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 그건 논스타에서 그렇지. 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았을 거 예,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5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 처음 밝혀졌냐면 이번에 한동훈 발표할 때 밝혀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제가 좀 더 그 이야기를 드리면 왜 지금 환율로는 이제 6조 원인데 도대체 그 어떻게 해서 6조 원이 계산되는지 왜 안 밝혔을까? 6조 원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치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3천억 이기면 내가 6조 원 털릴 것을 3천억으로 나갔다. 결국 이 계산 때문에 처음부터 왜 6조 원인지를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막 그다음에 이제 2막 지난 10년간의 요 국제 요 소송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2막인데 결국은 1막, 2막, 3막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막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자, 무엇이 왜 6조 원인지도 안 밝혀가지고 이게 이제 3천억 잘 막았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지금 완전히 깔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제 두 번째로 이 3천억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내가 충분히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계속 지금 그렇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주장처럼 이제 이걸 뒤집으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무효라고 해요. 무효. 이 판정을 무효로 하는 거.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무효란 말을 안 해요. 우리가 흔히 이건 무효라고 돌리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허점이 확실히 상대 허점을 물어야 가능하잖아요. 무효라는 것은 아예 뭐 처음부터 그냥 꽝인 거니까. 그래서 계속 뭐 이의 신청, 취소 신청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더 문제는 그렇게 이제 무효 신청이 돼서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 평균 한 2, 3년 걸리는데 그때는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두겠죠. 그만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재임 기간 내에 이 논스타 문제에 관련해서 무효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결과는 후임자가 잘못했건 어쨌든 그리고 자기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바로 그 점이죠. 법무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6조 원 이렇게 큰 걸 내가 나가서 3천억으로 줄였다. 그리고 이것도 충분히 승산이 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 무효 소송이 거의 뭐 승산이 없다. 가능성이 없죠.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죠. 저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무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치 우리가 자 조금만 법률 얘기하면 1심 재판했다가 안 되면 2심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1심으로 그냥 다 끝나. 그런데 행여나 네. 이게 아까 제가 세 사람 중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의 하나는 대한민국이 지명을 해. 네. 자,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법관을 우리 교수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미국 론스타가 지명해. 그다음에 의장은 둘이 같이 지명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세 명의 중재인이 만약에 재판을 세 명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명이 어디로 가버리고 두 명 재판했다. 이런 사유가 있는지 정도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이른바 이 무효 신청이라는 게. 그리고 그거 판정문에 대한 공개 자체를 안 한다면서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죠.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좋다. 그렇게 하려면 해라. 대신 판정문 전부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그래야 우리가 그걸 읽어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국민적 검증을 거치자.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이 판정문이 나온 지 20일 지났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공개를 안 하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개를 안 하는 이유. 이유는 이제 론스타랑 협의 중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돈을 우리가 내는데 우리 국민이 그걸 보겠다는데 그걸 왜 론스타하고 협의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자, 아니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네. 애초에 론스타랑 네. 이 판정문을 서로 동의 없이 공개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법무부가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합의를 해줬어. 일부러 동의하지 않고서는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일부러 한 거죠. 서로 공개하지 않으려고. 예, 서로 그러니까 자 우리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거야라고 이미 애초에 이명박 정부 그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때 그렇게 약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는 마치 뭔가 협의가 안 되면 공개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약속을 이제 번복해야 하는데 원래부터 이제 그 구도 자체를 그렇게 짜놓은 거네요. 쉽게 분리할 줄 요거도 뭐 좀 뻔히 아니까. 요 지금 이른바 이 판정을 만들어 놓은 이 제도 자체가 외국인 주주들한테 말도 안 되는 특권을 준 아주 안 좋은 제도예요. 자, 그러면 김현정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약간 덧붙이면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는 6조 원 청구했는데 뭐 3천억 이것도 이자 변호사 비용 이자 하면 3,500 정도 되는 건데 실제로는 8천억 정도를 청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론스타 측에서 2011년도 당시에 제안을 했잖아요. 8천억 정도에 합의하자. 우리 정부가 이제 거부한 거거든요. 8천억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배상하게 생긴 그 문제가 있는 거고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03년도에 그 자격이 없는 론스타, 그 산업자본이잖아요. 산업자본한테 은행을 인수하게 해준 그 정책 당사자들 있잖아요. 그때 거기 그 분쟁을 할 때 그 당사자격이 없다라는 걸 주장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 주장을 안 했다고. 왜 안 했겠어요? 그때 2003년도에.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그때 2003년도에 론스타에 외환은행 승인해 줬을 때 그 금전국장이 변양호고요. 네. 그 실무 총괄을 했던 은행 제독 과장이 지금 추경호 부총리예요. 부총리. 그리고 2003년도에 그 론스타 쪽 변론을 받은 게 김현장이었는데 그 지금 저 총리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그 론스타의 고문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2006년도에도 한참 소송할 때 그때도 한덕수 그때 그 부총리였죠. 부총리가 론스타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복현 검사나 이런 사람들 지금 다 거기 그때 수사했던 사람인데 지금 금융감독원장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공개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 매각할 때 그 8천억 정도를 싸게 매각하는데 정부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싸게 팔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청자들이 너무 어렵네요.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쉽게 좀 얘기해.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니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돈을 물어주게 됐잖아 우리가. 이게 모든 게 다 그 당시에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네.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적격을 따져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지금 얘기했던 지금 총리 그다음에 누구야 또 아까 이름 나온 분들 있잖아요. 추경호 부총리 이런 분들이 다 논란이 되니까 왜 그걸 허락을 해줬으니 허용을 그 당시 허용해 준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적격자 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도리어 우리한테 불리한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 증언을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현정 위원장. 그 얘기고 또 아까 중요한 얘기가 당시에 검사의 책임자 역할을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장관 그렇지 그분이 수사를 그리고 했다는 아까 거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논스타 문제에 대해 뒷골이 약간 땡기겠지. 그런 거지. 과거의 책임 역할을. 윤석열 한동훈 다 연관돼 있잖아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그게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리고 본인이 향후 정책 행보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늘 하나하나 모든 행동을 지금 거기에 염두에 두고 행동하시잖아요. 대정부 질문 나오면 그렇지. 막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잘못했다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게 결국 우리 정부에게 불리하게 발언하고
그다음에 뭐 법정인지 뭐 중재인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온 것이고 지금도 그러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 이 문제가 커지거나 확산되거나 이런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나는 게 상당히 자기네들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싫은 거고. 결국. 시선을 돌리는 거지. 무효소송으로 시선을 돌려서 환상을 심어주는 거지. 사람들한테 좀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그건데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러한 거대한 착시를 놓아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일날을 딱 선고됐을 때 처음에는 6조 원 붓고 지켰다 뭐 이렇게 막 나갔거든요. 말이 안 되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다. 어쨌든 3,100억 이상이 지금 나가게 생겼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금은 좀 돌아왔죠. 근데 자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지금 뭘 문제로 더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이걸 무효 판정 신청으로 던져놓죠.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그때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열심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비리, 우리의 잘못을 지금 그렇게 드러내고 공격하면 저 소송에 불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용히 계세요. 어처구니가 없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처음에 왜 이게 잘못되는 다 드러내야 돼. 아니 책임 소재가 누구냐를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원인 제공은 그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왜 그들이 지금의 정부의 주요 정책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산막은 일단은 함부로 그냥 저쪽 그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그 무효 판정하는 곳에 휙 던지지 않도록 한 것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나저나 이제 과거에 이렇게 불법 관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배임죄나 이런 걸 물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판결문이 이제 공개되면 그 안에 그 이름하고 어떤 것들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배상을 하게 됐는지가 나오고 밝혀야니까 우선. 그래서 판결문을 고정해요. 그래서 그러면 자 판결문은 버텨. 논스타와 합의가 없으니까 공개 못한다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공개를 압박을 해야 할 텐데 공개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지난번에 지난주에 이제 같이 참여도 하셨는데 국회에서 토론회도 이제 민주당에서 주최 크게 좀 했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루려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이거 대단히 큰 건이다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댓글에도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자꾸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수조 원의 국보를 유출시킨 희대의 이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발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해서 그 자금에 우리나라에 뭐 돈 있는 사람들의 돈도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막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이 내용의 실체 진실을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서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까지도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 이 부분에 이제 민주당의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그 최고위원회의 월수금 회의에서 이제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는 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문제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모든 이슈라는 게. 그래서 그건 이제 정부적으로 좀 하셔서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국감에서 또 뭐 다뤄야 할 게 김건희 국감이 가장 큰 축일 거고 뭐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보니까 7대 입법까지도 오늘 뭐 발표하고 막 그랬던데 논스타 문제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계획이 누군가 서 있어야 돼. 이게 지도부에서 그 정도의 계획이 서 있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드렸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고 그러니까 그냥 국감에서 단편적으로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룰 게 아니라 이거는 좀 팀을 짜서 지도부 차원의 지도부의 메시지가 세게 나와야 돼요. 예, 팀을 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이후 변화된 게 많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에요. 이슈 관리에 대한 여러 이슈가 터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또 참여하게끔 만들 거냐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워낙 그렇지. 많기 때문에 맞아. 이 문제는 김현정 또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지도부에서 무겁게 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빨리 필요해 그렇죠. 보이고. 지금 이제 20일 지났잖아요. 네. 발표 나고 나서 앞으로 이제 100일 남았어요. 우리한테. 이게 120일 안에 우리가 이것을 무효 신청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사실 그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 장관을 압박해야 돼요. 그러네요.
판정문 빨리 공개해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거 없이 무효소송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당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판정문을 공개해야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누가 뭔 말을 했는지 나와요. 이를테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누가 법정에서 뭐라고 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한국이 뭔가 잘못했네. 어떤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죠. 이 상임위에서는 어디서 다뤄집니까? 정무위에서 다뤄집니까? 예. 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직접적으로 상임위 차원에 묻기는 참 애매한 측면은 있겠네. 그러나 이제 법사위 다루면서도 요 사안은 또 법무부가 대응하니까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대정부 질문 기간이잖아요. 예. 오늘 저 김남국 의원이 저녁에 나와요. 법사위거든. 김남국 의원을 좀 잘 꼬셔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 아니 진짜 이거를 그런 식의 좀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이게 정무위 법사위 문제도 있지만 최고위에서 어떻게 무게중심을 둘 거냐. 이 부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론스타건이 블랙머니라고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지. 예. 맞아. 많이 봤어요. 국민들이 많이 봤는데 말씀처럼 이렇게 좀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해서 엄청난 수조 원대 이익을 낸 것뿐만 아니라 강남에 있는 빌딩들 사갖고 또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목태한 거거든요. 그 투기자본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들은 정말 여기저기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투기자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전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거 좋네. 이해하기 쉬워요. 이거. 네. 좋아. 좋아.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론스타가 우리 은행을 인수하게 한 게 문제라는 거야. 그렇죠. 그 당시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금산분리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그때 얘기하면. 누가 그걸 그러면 했느냐. 이거부터 따져야 된다니까. 왜 그 문제의 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돈 물어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물까. 이것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지금 그때 이제 그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는데 BISB를 조작해서 부실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부실은행이면 인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승인해증권이라고. 그 BISB를 누가 조작했느냐도 아직 지금 미국의 이제 미제 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은행원 실무자가 이렇게 그걸 했다라고 해서 팩스로 넣었다 이게 막 블랙머니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이 뭐 그거를 이해서 시키지 않은 이상 그걸 자기 혼자 만들 리도 없고. 그거 해서 그분한테 돌아갈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지배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같이 이제 그 검찰 수사받았던 그 기재부 그 관료들이라든지 뭐 저 전임 관료들이 전부 다 요거 연관되어 갖고 같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펀드에는 펀딩을 한 거 아니냐.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블랙머니 영화에도 이제 다뤄지는 거죠. 그러면 김현정 위원장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사안 관련해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구예요? 1, 2, 3, 1을 꼽아보면 어떤 부류야? 모피아죠. 첫 번째 모피아. 네. 어. 모피아죠.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도 모피아죠. 그래요? 세 번째는 그럼요. 세 번째도 모피아죠. 검사는 빠져 있습니까? 검사 라인은 빠져 있습니까? 그때 제가 그 우리 현장에서 우리 우리 그 투쟁했던 그 당시 은행의 그 간부들한테 들은 얘기는 있잖아요. 2006년도에는 감사원하고 검찰에서 정말 열심히 수사했대요. 하더니 갑자기 막 가다가 갑자기 헐값매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유야무야 되도록 가더래요. 검찰 쪽은. 근데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다 밝혔어요 이미 그때. 근데 그것도 유야무야 됐죠 그냥.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판정문을 공개해 보면 거기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당시 아까 이제 뭐 한덕수 그다음에 뭐 추경호 네. 뭐 이런 분들 역할이 변양호 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 매각할 때의 그 금융위원회의 그 저기 사무처장이 지금 금융위원장이에요 김주연. 김주연 금융위원장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현재 국무총리 연관되어 있죠. 부총리 연관되어 있죠. 현재 금융위원장 연관되어 있죠. 금융감독원장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 당시에 경제수석이었어요. 맞아요. 경제수석. 경제수석이지. 네, 다 연관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 얼마 전에 금융노조 파업하던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파업을 합니까 지금? 언론에서 뭐 기종 노동자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이 뭐 파업하냐 뭐 이런 얘기로 비판적으로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노조 위원장 출신이야. 노조위원장 출신이야. 근데 맨날 돈 없다고 그래. 아니 그 실제로의 그 내용은 그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 민영화 그리고 국책은행들 지방 이전하는 거 그거 산업은행 중단해라 이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그 금융은 공공성이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금융이 포용적 금융이라 해서 왜 한계 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채를 많이 진 가계부채가 1,800조잖아요. 그런 그 채무를 많이 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공공성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우리 4대 금융지주의 은행들이 주주들이 전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죠. 70% 70 내지 이상이. 80%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배당만 많이 받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경영진들이 그 외국 주주들의 그 이익에만 복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면서 본인들은 막 3년이 4년임이에요. 지금 지주회 사장들이 다 3년임 4년임 하고 있어요. 야, 장기 집권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지배구조의 문제를 바꾸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책으로 바꿔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노조 파업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멀쩡한 그 더 기가 막힌 거는 저 해프닝이라고만 하지만 다 그 괜히 그 현장에서는 다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국채은행 산업은행에 우량자산 18조 되는 그 우량자산을요. 민간 시중은행에다가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들통나가지고 또 한판 저기 그 시끄러웠잖아요. 아니, 지금 민영화 흐름은 전방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영화 시키려는 꼼수예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각 분야별로 다 이게 느낌이 오는 모양이에요.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그럼요. 다들 이 문제를 다시 이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국감 앞두고. 그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어려운 이슈 있잖아요. 경제나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이런 이슈는 그 우리 시청자들, 구독자들이 한테 어떻게 좀 전달해야 이게 그분들도 관심도 갖고 또 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래 말빨 정치 현안은 잘 알잖아 우리가. 그렇지. 근데 이런 현안들도 좀 알아야 하거든. 부동산도 맞아. 좀 알아야 하고 쉽게 얘기하면.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 일단 전달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송교 변호사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 전문가니까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생기면 연구해야 되지만 그걸 어떻게 심플하게 만들어낼 거냐 이 문제. 그거는 이제 돈진봉의 몫이다. 돈만 나한테 줘라. 내가 알아서 다 풀 테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그 당시에 왜 론스타한테 헐값에 이게 넘어갔느냐 하는 문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BIS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은행으로 만드는 과정에 누군가 개입을 했을 거잖아. 그럼 이해가 쉽지. 누군가 은행을 부실화 시켰고 부실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부실화시킨 이유가 결국 론스타라고 하는 산업자본에게 은행이 넘어가도록 허용하기 위한 방법이었잖아. 그럼 누가 뒤에서 조정을 했을 거 아니야 모피아가. 그걸 찾아내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금방 와닿냐.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가 훨씬 직접 심플하게 하세요. 우리는 만들라고. 이거 이게 쉽게 잘 못하니까. 아니, 지금 그리고 지금 와서는 물이 올랐어. 물이 올랐어.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그 사람들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싹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뭐 8조 원인가 아까 올해 물려야 되는데 3천 얼마만 무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원래 출발은 모피아가 앞장서서 우리나라 은행을 산업자본에게 헐값에 넘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돈 물어주고 먹튀하게 만들고 뭐 예를 들면 금융만 한 게 아니라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까지 해가지고 또 돈 갖고 튀었다며.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겠다. 경제정당이 되겠다. 이걸 이제 내세웠고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민생 경제의 주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런 금융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뭔가 대응을 해야 하거든.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사실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릴 거냐 지역화폐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금융 문제도 있고 앞으로 우리 송 변호사님 또 법률특보도 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이 조금 유능한 경제정당, 민생정당으로 나가려면 뭔가 조금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뭐 체질을 좀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지금 돈진봉 교수가 이제 저렇게 말빨 있는 사람들이 좀 앞에 전진해서 앞에 나서서 좀 설득도 작업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뭘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저 론스타 미처 말씀 못 드린 거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서 요 상임위라든지 최고위원회에서 이 론스타 문제는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 판정문을 공개하라. 네, 요거는 판정문을 공개하라. 이게 첫 번째 요구. 네, 네. 왜냐하면 그래야 우선은 이게 물론 1막 2막 때 있었던 거 잡은 것도 당연히 해야죠. 간단하게 네. 심플하게 가야죠. 근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의 그런 논리대로 그냥 우르르 그냥 몰려가 버리면 이제
완전히 덮어진단 그러니까 말이죠.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주장 속에 한동훈 주장의 모순점이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고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단일 이슈로 주장을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이제 봅시다. 론스타 일단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재명 대표님 출범 이후에 정말 민생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확 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죠. 사실 우리가 법을 잘 만들고 민생에서 정말 금융 중요하죠. 그리고 또 옛날 은행이 아니잖아요. 막 외국인 주주들이 뭐 70, 80%이고 배당 다 빼가 버리고 고용은 줄어들고. 근데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직접 우리가 행정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령 이번에 한 8만 개 정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없어지는 거. 이거 정말 막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골목에서부터 유도까지 이런 거 탁탁 막아내자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이슈를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제. 그러면 오늘쯤에 그 민주당 쪽에 우리 그 어르신들 중에서 민주당 성향 가진 분 중에서 이런 거 진짜 문제의식 가진 분들이 있거든. 그럼 뭐 300명이도 500명이도 몰려와서 말이야. 국회에서 막 주장도 하고 그러면 그게 또 이슈가 확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짜야 돼. 그러니까 예. 그 회의석상에서 몇 마디 한다고 이슈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제 빨리 우리 현수막이라도 달자. 이를테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이게 생생하게 와닿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좀 계속 점수를 뭐 실제로 얻어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저 대표체 이재명 대표체에서는 정말 그런 거를 잘 찍어서 해요. 어제 실제로 최고위에서 그 저기 22대 민생 법안 선정해가지고 말씀하신 예. 거. 그렇죠. 고령연금도 그렇죠. 30에서 40만 원 예. 올리는 거. 예. 그 45년 만에 쌀값 최대로 폭락한 거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법안서의 네. 통과시켜놨잖아요. 예.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저 폭우로 피해받은 것도 지금 주택만 되는데 그걸 상가랑 소기업까지 확장시키고 금액도 200만 원에서 올리는 것도 이제 올라가 아니, 있고. 나 너무 아니, 네. 그 선정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저 네. 같은 감각으로는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은 양곡법 그 관련해서 우리 지금 입법 발의한 거 있잖아요. 현수막 도배시켜야 돼. 그러니까요. 그렇지. 네. 민주당 이렇게 했으니 정부가 빨리 받아라. 그래서 그 성과가 민주당 성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게끔 농민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까 노인들 300명 500명 오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대한노인에 가갖고 입장 내라. 기초연금 30만 40만 올리는 것도 입장 내라고 하고 지금 그 노인 일자리 공공 일자리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민주당만 투쟁하지 말고 제 얘기는 우호적인 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되 그리고 그 권위적인 단체들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입장을 낼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떠드는데 그 단체가 어떻게 입장 안 내. 자기들은 다 좋은 얘기인데 자기들이 해당되는 노인들은 다 찬성할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반대하겠어. 그렇게 해야 득표 전략도 나중에 되고 조직화도 되는 거거든. 제가 이제 당원들에게 문자를 받아보면 확실히 달라졌다. 효용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데 물론 더 우리가 더 이제 잘하겠죠. 나는 계속 바뀌는 거 봐요. 네. 수시로 보고 있고 오늘 사실 김현정 위원장은 여기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본인의 김현정 TV를 어떻게 홍보할까. 타이밍을 언제 째고 들어가야 돼.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아니,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박시원 TV 나오면 맨날 쿠사리를 줘. 그래? 아니야 나한테 핸드폰 싹 보여줘. 나도 좀 이렇게, 나도 좀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대접 좀 해줘요. 대접해요. 아까 저 금융노조 돈 많이 받았을 때. 뭘 많이 받았어? 당시 많이 얘기했다. 자 김현정 TV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14,000명에서 간당간당한데요. 잘하네요. 네. 박시원 TV 나가면 한 500명 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는데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제가 볼 때 아까 김병민 있잖아요. 김병민 대변인을 YTN 딱 제압을 하잖아. 그거 원포인트 레슨 딱 받고 다음 주에 잘하잖아. 바로 500명 더 올라갑니다. 다 보고 있어. 지지자들이 이 김현정한테 힘 실어줘야겠구나. 이게 다 보고 있으니까. 평택 김현정 TV. 예, 그 CBS 김현정 아닙니다. 평택입니다. 평택. 평택을 안 가고 다른 김현정으로 가는 검색을 하면 부득이하게. 오, 그렇구나. 붙였죠. 아니 근데 그때 월요일날 머리 스타일도 좋더라고. 화면이 잘 받아. 그랬어? 원래 이제 꽃미남 스타일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잘 받았어. 나 그건 되게 좋았어. 그리고 진짜 봤어요? 봤다니까 생방송. 근데 김현정 비대위원장의 원래 특징이 뭐냐면 긴데
사회자 눈치를 주잖아. 눈치를 무시하고 길게 더 가져가. 그거 끄릇하다 계속 길게 봐. 어제 왜 그랬냐면 불량에서는 안 밀려 저거. 계속 그 국민의힘 내용이니까 자꾸 그 김병민 패널한테 물어보더라고 의원한테만. 그래서 나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중간에 치고 들어간 거죠. 네.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초반에 센 얘기를 한두 마디 확 먼저 질러야 돼. 도대체 저런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뭐 예를 들면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 사람아. 그래야 낮에 밥 먹다가 눈을 번쩍 뜨고 저 김현정 똘똘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한 그 강도보다 세게 했는데. 최진봉 교수는 지상파에서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좋아해. 어디서 너무 코를 올지 몰라. 물타기 잘하더라고요. 정말 당대 최고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됐어 지금.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넥타이하고 이거 뭐야 이게. 우리는 진행자니까. 여기서 날 들어가지 이렇게 말고. 만들었어요. 네. 송교 변호사님 입이 크셔서 먹방도 잘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강현숙님 민주당은 좀 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바뀌는 것 같고 이제 뭐 인선들이 추가 인선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돼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제가 진짜 1분만 얘기해도 돼요. 네. 오늘도 전국의 17개 시도당 위원장하고 당대표하고 그 간담회했어요. 저도 그 배석을 했거든요. 오늘 당번 대변인이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그 험지, 평상시에 험지라고 하는 TK 있죠. 네, TK. 대구, 경북, 뭐 경남, 부울경 이런 쪽에 대한 평상시에 당의 지원이 전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진이란 말이 계속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저쪽이 서진. 우리가 이제 전국 정당화 사실은 모습을 많이 갖추긴 했거든. 그러나 아직도 더 해야죠. 부족하지. 그럼요. 계속 얘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 구체적인 지원책.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그냥 보고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일반적인 건 하지 마시라. 얘기할 필요 없다.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정말 핵심적인만 얘기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전국 정당위원회 같이 그걸 만들기로 지금 만들기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원내 한 명, 원외 한 명. 거기 또 맡아? 아니 원내는 그쪽에 그쪽에, 경북 TK 쪽에 누군지 아시죠? 서재원 임미애 도당위원장이 예, 압니다. 이제 네. 공동위원장 중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은 이제 원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제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원내에서 평상시에 원내 지역구가 주로 전략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조금이라도 관리하면 맞습니다. 0.73으로 질 리가 없다. 다음 총선은 잘 될 것 같아. 네. 아니 저희가 송파을에서 음. 임미애 도당 위원장 초청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십시오. 네, 뭐 저도 예전에 방송 같이 하고 그랬는데 뭐 들을 얘기 많고 참 우리 송교 변호사님은 송파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정치 입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쨌든 뜻이 다 이루지는 못했는데 진짜 국제 통상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또 부각도 되고 민변 소속으로 또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맞아요. 의미 있는 이런 변호 활동을 늘 많이 해왔던 분이십니다. 사실 그냥 국제 통상만 잘하는 그런 변호사로 늘 그런 이슈 딱 나오면 TV에 늘 나오는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시민들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많이 하고 대표님 있습니다. 친구잖아요. 예? 대표님 친구시잖아요. 아니 저기 그래? 송교 당신은 내 친구잖아. 이해가 송교 박학하냐? 송교 TV도 있어요. 송교 TV. 송파의 송교 TV도 있습니다. 아니 저기가 박시영 TV 보고 평택 김현정 구독했습니다. 저기 네. 말을 작살내야 하거든. 한두만 들고. 저는 없는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그거를 돈짓모가 배워야지. 없는 얘기 다 지원해서 하고 소리. 준비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준비한 거에 진짜 10분의 1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이렇게 너무 공자 명자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얘기를 길게 끄면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채널을 옮겨가. 그러면 24번 YTN 보다가 연합뉴스 또 넘어간다고.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좀 센 용어 그다음에 모두 발언 앞쪽에서 좀 세게 때리고 그걸 부연 설명하는 쪽으로 바꿔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죠. 레슨 좀 해줘요. 아유, 진짜. 내일 아침에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잘 모시고 있어요. 김현정 위원장이 조직에 저를 같은 양반이, 조직으로. 아니 그런데 제 양반이 돈줄이 올라갔고 뭔 소리야? 비법을 잘 안 알고.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10시 반에 출연합니다. 김병민이야 YTN에 아침에 그거 보시면 돼요. 그렇지. 박영희님 송교 TV 구독했다. 감사합니다. 의견도 주셨고요.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한마디씩 오늘 소감. 오늘 이제 두 번째 방송이잖아요. 두 번째 방송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코너를 잡았던 이유는 네.
정치 현안만 너무 다루면 우리가 이제 저녁 방송에 정치 현안 다루는 방송도 그러니까.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 또 유능한 민생정당을 좀 표방도 했고 또 이슈에 대해서 좀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밌게도 하면서도 조금 이슈를 또 좀 더 깊게 알아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열 가지고 막 조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아리백 관련 삼성전자 이제다 들어가고 사람들 볼 때는 뭐 느낌은 있단 말이에요. 저 쉽게 어떻게 설명하지?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이고 또 우리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재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7대 그 입법과제 같은 거 민주당 22대 그 중에는 이제 우선순위를 7대 뽑았더라고요. 맞아요. 뽑았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 그래야 구전에서 바닥에서 주변을 장악하는데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들어야 어디 가서 말씀을 좀 나누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무기를 박시영 TV가 이 알아주십시오를 통해서 좀 드리자. 그리고 이제 그 국감 들어가면 국감 스타들 있잖아요 분야별로. 근데 언론 잘 안 알려지거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모셔서 얘기도 좀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망하고 있습니다. 3천 몇 명 들어와가지고 지금 좋아요. 어쨌든 좋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재미도 같이 살려야 되니까 이거 많이 알려주시고 박시영 TV에서 어쨌든 다른 데서 안 하는 거잖아. 언론들이 지금 다 하시는 것처럼 너무 편파적이어서 보수 진영의 언론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안 알리고 정말 쓸데없는 거 그리고 뭐 이게 민주당이 불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내용만 계속 언론에 나와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 거기 시사하는 데 가보세요. 저도 가지만 정말 아이템은 어디서 그런 걸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불리한 것만 계속 얘기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도 안 해.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박시영 TV가 대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봐주셔야 돼. 그래야 사실은 아니 이제 이런 방송이 성공을 못하면 저하고 또 최진봉 교수님하고 둘이 떠들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이제 사람들이 와 하고 좋아할 거야. 그렇지. 근데 어쨌든 네. 이걸 많이 홍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홍보해 주셔서 이 2시의 방송이 화요일 2시 방송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방송이다 하는 부분이 좀 자리잡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송유 변호사님 한 말씀. 오늘 이렇게 직접 출연은 처음인데요. 똘똘 뭉쳐서 우리가 민생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론스타였잖아요. 어쨌든 론스타는 꼭 판정문 공개하도록 정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지금 이 잘못된 뭔가 덮으려 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그런 거대한 착시 좀 확실히 좀 깨겠습니다. 네. 예, 저도 대변인으로서 오늘도 그 주얼리 그러니까 해외 갈 때 저기 안 갖고 왔나 이번에?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국감에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 없음 내자 보내가지고 그럼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온불도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죄를 덮을 수 있느냐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그 주어가 김건희냐 이 온불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불이라는 건 오늘 브리핑 하나 네, 했다는 건 원내 몰라. 어렵게 하지 마.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 브리핑했고 당번 때 일주일에 2-3번은 꼭 하니까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저는 정말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월 28일까지 비대위원을 할 때랑 그 더불어민주당 8월 28일 전후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저희 현장에서 보고 있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 꼭 지켜주시고요.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딱 봐도.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그 다 나중에 저는 저희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 정말 능력 있으세요. 현실감 있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그 민생정당으로 우리 그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정당이 되는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그 국민들이 우리 저 민주당에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박시영 TV 같은 곳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시봉브라더스라고 이름이 네, 알아주십시오. C가 아니고 시봉. 발음을 잘해주세요. 시발이 아니라 이런 데서 시봉, 정말로 시봉. 아까 그 7대 입법까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어려워. 이게 또 이제 이 유튜브도 그 구독자들 시청자들 반응을 또 무시할 수도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또 원래 이제 낮 시간대는 좀 깔깔거리고 이런 게 또 더 잘 통하거든요. 솔직히 가볍게 터치하고. 그러니까 매부쇼 같은 경우 워낙 뭐 또 재밌으니까 이 시간대
독보적 위치인데 그렇지. 지금 매불쇼를 버리고 여기 왔다.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플라이님을 비롯해서 몇 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불쇼는 수요 난장판만 보면 돼요. 그렇죠. 내일만 네, 보면 다른 거 볼 돼. 필요 오늘은 없어요. 볼 필요 없어.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이게 매불쇼가 좀 뭐예요? 매일 불금. 아니 저도 하는데. 야, 이걸 또 위트라고 위트라고. 자, 박시영 TV밖에 박시영 TV만 봐가지고 김 위원장 어려워. 예.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모시고 방송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순서 했는데요. 많은 분들 그 보시진 못했지만 생방에 또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야 그래도 논스타 문제 이거는 좀 알고 가자.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셨다면 주변에 또 널리 홍보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하하님 보내주셨고요. 성난이님, 피코리나님 세 분 보내주셨고요. 아까 이제 직관 오셨던 분들 한 분 계시는데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